반응식 한번 볼 건데 화학 반응식 그 개수 맞추는 거 혹시 다들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러면은 굳이 하지 말아도 될 것 같은데. 응, 그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잠깐만 칠판 좀만 정리해놓고 우리 그러면 그냥 그 화학 내용으로 한번 그냥 넘어가 볼게. 이게 첫 중단어는 진짜 쉬워가지고 내용이 엄청 얼마 없거든? 그래서 한번 10페이지인가? 10페이지인가 한번 볼까? 이게 미안해. 목차부터 한 번만 우리 먼저 볼게. 그 앞에 보면은 목차 있는데 일단 1단원이 화학과 언어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중단원이 두 개가 있지. 이 중에서 화학과 우리생활 이거는 심지어 수단원이 하나밖에 없어. 페이지 수도 되게 작거든. 그래갖고 얘는 오늘 일단 무조건 다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몰과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 이게 화학이 좀 이른 포기가 많은 게 처음 시작부터 좀 어려워가지고 다들 좀 이르게 포기한 경우가 많거든? 근데 여기 천천히 한번 우리 문제풀이도 차근차근 해볼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오늘 쌤이 보기엔 몰 중간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몰 개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라고 있잖아. 여기가 생각보다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거든? 맨 앞에 있는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공유결합, 이온결합이라고 아까 쌤이 막 말했던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 하고 결합의 극성, 분자의 구조,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이렇게 있잖아. 얘네들 뭔가 좀 내용들이 다들 극성이라는 단어가 좀 계속 들어가 있잖아. 그냥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3단원이잖아. 여기가 원래 그 옛날에는 우리 화학원이라고 했었잖아. 화원에 없던 내용인데 화학2에 있던 내용들인데 조금 내려오고 뭐 합쳐지고 해가지고 여기 생겼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중간에 있는 평형상수와 반응의 진행 방향 이거에서 조금 혼돈이 올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하고 마지막으로 4단원 보면 이제 4단원이 좀 별로야. 4단원이 좀 별로인데 일단 4-1단원 몰농도, 물의 자동이온화, pH 여기까진 그나마 괜찮아. 몰농도도 조금 우리 원래 농도할 때 퍼센트로 했었잖아. 근데 그 퍼센트 말고 화학에서 앞으로 몰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오늘 몰 나갈 때 한번 개념은 한번 설명은 해줄 거거든? 왜냐면 계속 조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라서 그냥 당위다 이 정도 알면 되고 마지막 중화 반응 혹시 얘기 많이 들어봤어? 중화 반응에 대해서? 중화 반응 여기가 되게 별로거든? 이게 화학이 지금 단원이 총 합치면은 지금 한 14개밖에 없잖아 소단원이. 근데 그 중에서 좀 오버 좀 못해서 몰, 화학 반응식, 중화 반응, 중화 적정 이렇게 총 4개가 되게 좀 어렵고 막 이런 단원들이라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원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지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너무 어렵다 이런 건 그닥 없을 수도 있거든? 쌤이랑 우리 사람 막 엄청 많은 거 아니니까 우리 얼마 없으니까 그냥 한번 차근차근 모르겠는 거 질문하면서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하고 일단 오늘은 지금은 10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이거는 쌤이 오늘 판서 얘는 많이 안 할 건데 딱히 설명할 게 많이 없거든? 같이 읽어보면 되는 정도라서 첫 번째로 화학과 우리 생활인데 그래도 일단 제목은 써놓을게. 1-1단원 화학과
이거 약간 여기 단원이 뭐냐면 야 너네 화학을 배우기 시작했네? 야 화학이 일상생활에 이렇게나 많이 유용해. 너네 화학 이렇게 잘 쓰이니까 잘 배워봐. 약간 이런 느낌의 단원이거든? 얘들아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야? 그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의식주? 의식주지. 의식주에 화학이 다 쓰인다 이 얘기야. 자, 첫 번째로 식부터 볼게. 식. 얘들아 식량. 식량이지. 식 먹는 거. 식. 옛날에는 우리 그냥 다 막 벼농사 짓고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해먹고 살 수 있었지. 근데 이게 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의식주에서 다 뭐가 관점이냐면 산업혁명 알아 얘들아? 2차 산업혁명 이후로 그때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어. 그러면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동이 편리해졌지. 그러면서 삶이 편리해진 거야. 삶이 편리해지니까 인구가 급증했어. 이게 포인트야. 이게 우리 이 내용의 시작이거든. 자, 인구가 급증했네. 인구가 급증하면은 우리가 그냥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 우리 조선시대처럼 살 수가 없어. 그치? 조선시대는 좀 최근이라 쳐도 막 신라시대 이때처럼 살 수가 없어. 그때 우리 막 집 어떻게 지었어? 그때 당시에? 부잣집들은 뭐 기와로 짓고 조금 평민이다 하면은 뭐 볏집 이런 걸로 지었지. 아니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 말고 저 멀리 있는 나라는 막 나무 같은 걸로 짓고 이랬지. 근데 요즘은 그런 걸로 안 짓지. 혹시 집이 지프로 되어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다 이런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 그치? 자,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식량도 옛날에는 혹시 퇴비가 뭔지 알지? 비료, 퇴비로 뭘 썼어? 우리 첫 만남인데 이런 단어 말하기 싫은 거 알겠지? 그치? 똥으로 썼지. 동물들 똥 이런 걸로 썼잖아. 근데 지금 그런 거 써? 안 쓰지. 화학 비료를 쓰지. 자, 바로 갈게. 그냥 그 얘기야. 화학 비료. 그러니까 합성 비료를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암모니아를 합성한 거. 자,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 아까 전에 화학식이 뭐라고요? NH3야. 자, 화학 반응식도 여러분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네. 쓸 수 있겠지만 쌤이 그냥 써볼게. 쌤이 그냥 쓸게. 자, 암모니아가 되려면 그러니까 NH3가 돼야 돼. 근데 얘네가 되려면 N이랑 H가 만나야 되는데 N은 N 혼자 존재 못하고 N2 그리고 H도 H 혼자 존재 못하고 H2 이렇게 존재하지. 근데 우리 개수를 맞춰주면은 자, 개수 맞추기 잘하지 얘들아? 잘하지? 자, 여기 1이고 그냥 결론만 저렇게 여기 3, 여기 2 이렇게 되면 개수가 맞아지거든? 화학 반응식 이거 쉬워 어려워? 너무 쉽지? 그치? 너무 쉬운 화학 반응식이잖아. 이거를 우리가 하버 보슈법이라고 부르거든? 뭐냐면 하버랑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만든 화학식이야. 너무 쉽잖아. 근데 얘네 이거하고 노벨상 받았다? 대박이지? 어머, 이는 날로 먹네, 그치? 자, 근데 이렇게 NH3를 만드는 게 화학 반응식은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그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질소야. 질소인데 우리 공기 중에 78%가 질소지. 근데 식물이 막 그렇다고 막 폭풍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N2의 형태로는 사용을 못하고 이런 그 분해가 돼 있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얘네가 알고 이 NH3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 NH3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온도도 높아야 되고 압력도 엄청 높아야 돼.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만들기가 좀 어렵긴 했대.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게 바로 합성비료, 화학비료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해가지고 질소 비료가 대량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다. 얘네가 바로 질소 비료의 원료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별거 없죠? 그러면 우리 옷이 지금 4번 합성섬유 개발에 있는 게 옷이거든? 의약품 말고 옷부터 한번 볼게. 옷.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옷이잖아, 옷.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옷 뭘로 만들어 입었어? 요즘도 쓰긴 하는데. 약간 막 속옷 같은 거에 쓰이는 재질 뭐지? 아니. 말고? 면. 면으로 우리가 보통 쓰잖아. 옛날에는, 과거에는 막 면, 그리고 그 시원한 재질 중에 마라고 하는 재질 알아? 들어본 적 있지? 그리고 좀 부자들은 비단 막 이런 걸로 입었잖아. 비단, 막 누에고치가 만드는 비단, 막 또 뭐 있냐? 면마, 실크, 실크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어. 이게 바로 천연 섬유야. 그치? 근데 요즘 비단 옷 입는 사람 있나요? 그치? 마로 된 옷? 굳이? 그치? 요즘 막 메쉬 소재 이런 것도 많은데 굳이? 싶잖아. 면은 많이 쓰잖아. 그 재질이 좋아가지고. 근데 얘네들의 단점이 뭐냐면 얘네의 단점들이 어때? 옛날에 이거 막 공장에서 찍어냈어? 아니지. 그리고 다 자연에서 오는 소재들이잖아. 일단 뭐 대량 생산이 어려워. 대량 생산도 어렵고 막 다 수작업하는 거 알지? 그리고 혹시 최근에 막 쌤 알고리즘에 한번 떴었는데 한복 빨래하는 법 알아 혹시? 너네 몰라도 되긴 하는데 한복 빨래하는 법이 약간 생각해보면 뭔가 옛날 그림이나 막 복원된 사진 이런 거 생각해보면 한복이 입체로 걸려있는 거 본 적 있어? 없지? 뭔가 이렇게 다 천조가리들이 걸려있지 않아? 그게 쌤도 되게 충격을 받는데 막 요즘에야 세탁기 그냥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세탁기 넣고 하면 막 건조기까지 막 건조 다 해주고 하잖아. 근데 옛날에 막 빨래가 힘든 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충격을 먹은 게 그 한복은 빨래를 통째로 하지 않고 그 옷감이 소재들이 다 달라가지고 박음질을 다 뜯어낸 다음에 다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각각 다 빨래한 다음에 각각 말리고 나서 빨래 다 끝나면 다시 다 꼬맨 돼. 그래서 선생님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래갖고 그래서 아무튼 뭐 말하다가 한복 얘기했지? 아무튼 얘네들 뭐 한복 혹시 뭐 집에 있으면 한번 보면은 한복들 되게 재질 되게 좋지. 그리고 면도 사실 우리가 속옷은 면으로 많이 입는 이유가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니까 우리가 좀 좋은 소재로 해서 많이 입는 거잖아. 그래서 면 막 이런 애들은 다들 특징이 되게 촉감이 좋아. 그리고 흡습성이라고 해서 습기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렇긴 한데 되게 양말이랑 그냥 쉽게 말할게. 양말이랑 팬티 같은 거 잘 찢어지지 않아? 안 찢어지나? 양말 같은 거 이런 거 면으로 된 것들은 되게 잘 해져. 잘 찢어지는데 어쨌든 얘네는 특징들이 되게 쉽게 닳고 그리고 또 뭐냐 대량 생산이 어려워.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걸로 만들기가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게 우리가 합성섬유를 개발해냈어요. 합성섬유,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애들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로 만들어낸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일론. 나일론 혹시 들어봤어? 나일론 혹시 어디 쓰이는지 알아 얘들아? 잠시만. 나일론 어디 쓰이는지 알아?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쌤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왜 영상을 못 받았다.
진짜 미안해. 잠깐만. 한번 그 컨닝하고 있어도 돼. 나일론이 일단 우리 그 만들어내는 합성 섬유들 중에 최초의 합성 섬유거든요. 얘네가 최초의 합성 섬유. 최초의 합성 섬유. 그래가지고 얘네는 어디 많이 쓰이냐면 되게 질기고 되게 잘 늘어나고 막 이러는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스타킹 있잖아. 스타킹이 잘 찢어지잖아. 우리는 쓰는 게 그치? 근데 옛날에 맨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진짜 그게 지금 연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쌤 기억에 이게 1906년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최근이잖아. 이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나일론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인데 이거를 디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팔았어. 공장에서. 근데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도 오픈런 한다 하면 되게 대박인 거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디퐁이라고 하는 디퐁사 근데 회사 이름이 거기 건물에 진짜 그때 당시에 흑백 사진이 있어. 흑백 영상도 있고 하는데 건물을 여자들이 그러니까 스타킹 사려고 그때 처음 게시했을 때 오픈런으로 줄을 이만큼을 서 있는 거야. 건물을 뺑뺑 돌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만큼 되게 획기적이었던 거다 하는데 그때 당시 광고 영상 보면은 진짜로 못 같은 거 있잖아. 못에다가 스타킹을 이렇게 하는데 안 찢어져.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왜 재질이 이렇게 됐을까? 나 아무튼 나일론이 그래서 스타킹 아니면은 다른 데 쓰이는 것들 보면은 의류, 텐트, 낚싯줄, 밧줄, 칫솔 이런 거 있지. 아 다들 되게 신축성 있고 되게 질기고 되게 튼튼하고 이런 애들이지. 그런 데 쓰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활용도 기억해주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외워줘야 되는 게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폴리에스터가 뭐냐면 이거 폴리에스터 해서 P인데 옷 안쪽에 그 택 보면은 소재들 있잖아. 거기에 보면 거의 어지간한 것들 다 폴리에스터 뭐 90몇 % 이런 식으로 써있을 거거든. 폴리에스터가 얘네는 자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였는데 폴리에스터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합성섬유야. 가장 널리 쓰이는 합성섬유다. 그리고 얘네들은 색이 잘 안 변하고 세탁이 되게 쉽고 의류 소재로 잘 이용이 되고 그래서 뭐 양복이나 와이셔츠 이런 데도 많이 쓰입니다. 괜찮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섬유가 이런 일반적인 옷 말고 막 입는 컴퓨터라고 있는데 그게 진짜 컴퓨터를 입는다 이건 아니고 옷인데 컴퓨터에 기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날씨가 춥네? 얘가 알아서 따뜻하게 되고 날씨가 더워 그럼 얘가 좀 알아서 시원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개발 중이고 또 뭐 고어텍스 섬유 그러니까 방수되는데 땀은 배출되고 그리고 발열 섬유 그러니까 히트텍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외부 환경 변에도 체온 유지 도와주는 섬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건축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의식주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주 할 때 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예시가 과거에는 우리 집은 아까 전에 지푸라기 이런 걸로 지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알지 얘들아? 너네 다 컸는데 막 15, 16살 됐는데 쌤이 막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하고 아기돼지 삼형제 자 일단 첫째가 집 뭘로 지었어? 얘들아 동심을 지푸라기로 지었지. 그리고 둘째는 뭘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었어요. 셋째는 벽돌로 지었어요. 그쵸? 좋아요. 오 동심
중심이 아직 벽돌로 지었어요. 그리고 뭐 또 많이 짓던 거 뭐 기와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로 지었는데 쌤은 되게 오래전이잖아. 그래서 쌤은 기억이 많이 없어졌었는데 얘네 왜 집들이 다 없어졌는지 기억나? 얘는? 쌤은 쌤 기억 속에서는 이 결론은 얘랑 얘 둘 다 늑대가 후 물었더니 날아간 건가? 근데 쌤 기억 속에서는 쌤이 왜곡된 기억으로 얘는 늑대가 후 불었고 얘는 늑대가 아니다. 쌤의 기억 속에선 얘랑 얘 둘 다 늑대가 불지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되게 잘못된 기억이었구나 하다가 한 3년 전에 고2 오빠들이 알려줬거든. 고2들 아닌데요? 막 하면서 그 늑대가 불었어요. 후하고 불었대요. 이래가지고 근데 덩치 이만한 남자애들이 얘기하니까 좀 웃겨갖고 아무튼 늑대가 이렇게 불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막 불이 쉽게 나고 이랬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걸로 안 짓고 뭘로 지어요? 요즘의 건축 재료는? 콘크리트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애들 볼게. 강철, 시멘트, 유리 이렇게 있는데 강철, 시멘트, 유리. 강철은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화학식이 Fe2라고 했지. 근데 Fe 얘는 우리 철은 공기 중에 나와 있으면은 가만히 철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녹슬지. 녹슨 상태가 산화, 그러니까 공기랑 만나서 공기 중에 산소, 물이랑 만나서 녹쓰는 거거든. 걔네가 상태가 Fe2O3 상태로 존재를 해. 이거 관련해서 조금만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얘네 좀 지워볼게요. 자, 얘네는 잠깐만. 내용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그냥 그럼 간단히만 볼게. 여기서 원래 Fe2O3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얘랑 일산화탄소를 반응을 시켜. 그래가지고 얘네를 순수한 철을 얻어낼 거야. 그렇게 되면서 CO2가 되는데 개수를 맞춰주면 3개, 3개 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건 이건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철을 얻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이거를 철의 재련이라고 부릅니다. 철의 재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얻어낸다. 철을 주성분으로 뭐 탄소 함량을 조절한다 해가지고 하고요. 두 번째로 시멘트가 지금 거기서 보면은 산화칼슘 등 얘네들의 모래에 철이나 알루미늄을 섞은 게 시멘트래. 그래가지고 시멘트는 우리가 약간 묽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 외벽 제작 이런 데 쓰이고요. 그래서 뭐 얘는 CaO에다가 거기 지금 칼슘 화합물과 모래, 철이나 뭐 모래, 철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 유리는 혹시 뭘로 만드는지 알아? 규소. 그거보다 약간 좀 더 원초적으로? 모래. 혹시 엘리멘탈 봤어, 영화? 엘리멘탈에서 이렇게 불 있잖아. 걔가 막 모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강화유리로 벽 딱 만들어가지고 물 막고 이런 엘리멘탈 그거 진짜 과학적인 영화인 거 알지? 이렇게 막 불이 막 이렇게 한번 막 이곳저곳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막 갑자기 노란색 불 됐다, 초록색 불 됐다, 파란색 불 됐다 막 하는 장면. 그것도 불꽃 반응. 너희는 안 배울 거고 너는 배웠을 거고. 빠졌어 불꽃 반응. 그래서 그 불꽃 반응, 금속의 불꽃 반응. 그리고 거기 집들 보면은 되게 주기율표처럼 생겼다. 한번 다음에 보면 한번 봐봐. 그거 되게 진짜.
아무튼 모래가 원초적인 그거고 모래에 있는 규소 성분을 이용하는 게 맞아. 그래서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도 이름 보니까 딱 봐도 너네 쓸 수 있겠지 얘들아. 자,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예요. 그러면은 규소에 산소 2개 붙어 있겠다. 그래서 얘네는 SiO2 이렇게 써줘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유리로 만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뭐 플라스틱 개발 6번에 있는 플라스틱 개발한 거 보면은 뭐 별거 없긴 한데 플라스틱 그 요즘에 그 전쟁 때문에 원유 값이 올랐다 막 원유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막 휘발유 값이 오르고 막 그런 거 들어봤지? 근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리 한 달 전쯤에 막 종량제 막 대란 막 이런 종량제 봉투 구하기 어려워질 거다 막 플라스틱 구하기 어려워질 거다 막 이런 얘기 돌았잖아. 그것들의 원래의 그 시초가 되는 애가 원유거든? 증류탑 배웠지? 그리고 증류탑 기억나지? 휘발유, 나프타, 걔네들 전체 원래가 원유 상태잖아. 그거에서 나프타 있지? 나프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만들거든? 그래서 나프타가 되게 좀 유용한 애들이야. 그래서 거기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원료로 만든다. 원유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만든다. 뭐 더 자세히 안 쓸게? 플라스틱 뭐 많이 쓰이고 가볍고 이런 거 다 알지? 그 다음 금속 재련 한번 볼 건데 자 금속의 재련 아까 쌤이 재련이라는 말 언제 했는데 그치? 재련? 철의 재련 했었어. 재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속의 재련은 금속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보통 금속들은 녹슬어 있어. 그러니까 산화돼 있어. 산소랑 반응돼 있는데 그 상태로 우리 철도 순수한 철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녹슨 철 우리가 쓸 수 있어? 쓰기 어렵지. 그래가지고 순수한 상태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철의 재련이랑 걔 누구냐? 알루미늄 재련 좀 볼게. 일단 철의 재련 한번 보면 철의 재련 여기서 반응식을 보긴 했는데 이게 1단계가 아니야. 원래 1단계가 여기 나오겠지? 밑에 그 한국말로 나온다. 코크스라고 하는 애가 탄소거든? 그냥 탄소만 있는 애인데 코크스라고 하는 애를 코크스 그러니까 탄소를 산소랑 반응을 시켜. 그럼 원래대로라면 C랑 O2가 반응하면 CO2가 되는 게 약간 맞는 거잖아. 근데 얘네는 CO2가 되지 않고 일산화탄소가 돼. 그래서 이거 2개랑 이렇게 코크스 2개랑 이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 2개가 되거든? 여기서 나온 이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Fe를 얻어내는 과정이 철의 재련. 그리고 알루미늄도 우리 엄청 많이 잘 쓰이는 거 알지 얘들아? 알루미늄 재련. 알루미늄은 그 보크사이트 하는 거 나오고 안 나오는 이게 얘도 개정돼가지고 아무튼 산화 알루미늄 Al2O3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을 환원시켜가지고 아무튼 산소를 뺏는 거야. 산소를 뺏어가지고 알루미늄을 얻어냅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죠? 마지막으로 3번 우리 안 봤는데 3번에 의약품 개발. 얘는 조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지금 막 한 평균 8, 90년 산다고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아마 한 30 몇 살이면은 뭐 40도 되기 전에 많이들 죽었다고
하고 막 그래서 60세 환갑 막 칠순 이런 거 축하하고 이러잖아. 그게 아무튼 그거에 우리가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의약품의 개발이지. 의약품들 중에서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두 가지. 얘네는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첫 번째로 아스피린. 아스피린이 사실 상표명이기도 해가지고 아마 많이 알긴 할 텐데 아스피린 뭔지 알아, 얘들아? 뭐 열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먹는 거잖아. 그래서 아스피린은 일단 해열 진통제야. 해열 진통제. 이거 아스피린은 왜 필요하냐면 얘네는 왜 배우냐면 최초의 합성의약품이야.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낸 의약품이 아스피린이다. 얘 풀네임은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이고요. 얘는 독일 사람인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아스피린 말고 페니실린.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최초의 항생제.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얘는 그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얘네는 뭐 푸른 곰팡이에서 우리가 얘 사실 우연히 발견된 거긴 한데 어쨌든 페니실린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구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별거 없지. 화학이 참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했구나. 이런 거 괜찮죠?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면은 12페이지에는 이제 현대에서를 한번 볼 거야. 현대에서. 자, 현대. 와, 야 지금 반도체 난리 났지 얘들아. 반도체. 야, 쌤 대학교 졸업할 때 쌤이 안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긴 한데 공대 나왔거든? 근데 공대 나오면은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막 이런 데 많이 간단 말이야. 근데 쌤 졸업할 때 이제 막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막 졸업하면서 취업할 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정말 잘하는 애들이 삼성전자 가고 조금 아쉬우면은 하이닉스 가고 이랬어. 그래서 하이닉스 간 애들보다 삼성전자 간 애들을 훨씬 막 축하해주고 막 그랬거든? 근데 웬걸, 와, 너네도 들었지? 하이닉스가 이번에 성과금으로 12억을 준다며? 한 사람당. 대박이잖아? 그래갖고 근데 오늘 2시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은마사거리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큰 사거리라고 치면은 그렇게 두 블럭 가서 휘문고 쪽에 무슨 웨딩홀이 있나 보더라고? 근데 거기서 쌤 되게 친한 선배가 결혼을 한다는 거야, 오늘 2시에. 근데 쌤 오늘 2시부터 5시에 그 종강이었거든? 마지막? 근데 종강을 미룰 수가 없나 봐. 그래가지고 쌤 결혼식도 되게 친한 선배인데 결혼식도 못 가고 근데 그 선배 얘기한 이유가 그 선배가 그 대학교 CC였는데 둘이서 CC였다가 결혼을 하는 건데 둘 다 하이닉스단이거든? 그래서 대박이다. 구경 가고 싶다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그냥 얘들아 너네는 그러니까 학원 선생 같은 거 하지 마. 칠판에 쓰고 이런 거 재밌어 보여도 하지 마. 결혼식 돌잔치 이런 걸 못 가. 별로지. 친구들도 못 만나. 쌤 친구들 다 회사 다니는데 친구가 없어져. 아무튼 그래서 쌤이 약간 점점 언어 능력이 퇴화하고 있어. 아무튼 반도체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아무튼 반도체 지금 완전 난리 났잖아. 한국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데 반도체가 뭔지 알아 근데? 그래, 도체는 알지? 전기가 잘 흐르는 거. 부도체는? 안 흐르는 거. 반도체는 그러면?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데 다 쓰이지. 그런 게 반도체고. 근데 얘네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전에 우리 주기율표 했으니까 그 금속은 도체야 부도체야? 도체지. 전기 잘 흐르지. 비금속은 부도체지. 전기 잘 안 흘러. 그럼 아까 그 중간에 뭐 있었어? 준금속. 그거 되게 쌤이 시험 볼 때 보면은 준금속인데 중금속으로 쓰는 애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중금속 아니고 준금속이야? 준금속이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중간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준금속이거든? 근데 그럼 약간 흐름상 금속은 도체, 비금속은 부도체, 준금속은 반도체에 많이 쓰여. 그래가지고 반도체 보면은 거기 보면 아까 전에 쌤이 여기서 분소랑 규소에다 동그라미 썼었잖아. 걔네가 준금속이라고. 그런 애들 이렇게 쭈르륵 밑에까지 보면은 규소, 저만유 이런 애들이 많거든. 걔네들을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준금속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이거 반도체 관련해서는 통합과학, 그러니까 고1 과학에서 한번 소단원 하나에서 다루긴 하거든? 막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하는데 그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산화규소로 만든 그 모래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재결정해가지고 순수한 규소 얻은 다음에 얘네를 웨이퍼를 만들어서, 혹시 그 웨이퍼라는 것도 아마 뉴스 혹시 많이 보면은 많이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원판 이런 거고요. 이런 데 많이 쓰인다. 그 다음 화학전지. 화학전지가 그러니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는 거고 제일 많이 있는 게 리튬이온 전지?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튬이온 전지라고 해서 얘가 밑에도 적혀있는데 전기자동차 이런 데도 쓰이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도 보면 LCD, OLED라고 적혀있잖아. 근데 LCD는 많이 들어봤지? 뭐 TV 화면. OLED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혹시 LG OLED TV 알아? 들어본 적 있어? OLED TV가 이렇게 평평한 TV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굽어있는 TV거든?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게 바로 OLED 기술입니다. 여기서 이게 원래 OLED라고 읽어야 되는데 LG에서 OLED TV라고 광고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된다. 의약품도 이제 막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백신 치료 막 이런 거 막 다 많이 나오고 신소재. 신소재는 뭐 인공관절, 인공전기 이런 것도 있고 터치스크린 이런 거 있고 여기서 지금 탄소 나노튜브 혹시 뭐야? 찾았어? 첫 번째 줄에?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그리고 형상기억 합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통합과학에 지금 이 5개에 대해서 다 자세히 되게 많이 배우거든? 그래갖고 나중에 통합과학 할 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거는 봐야 되나? 화학과 지속 가능한 미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화석연료 많이 쓰면 늘어나잖아 이산화탄소. 그러면 그거 하면 지구온난화 심해지네?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줄이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에 많이 쓰이고 화석연료 이미 써가지고 나온 이산화탄소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걸 포집하는 기술을 CCUS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갖고 나갑시다 이런 이야기. 괜찮죠? 여기 한번 지금 우리 3페이지 나갔는데 3페이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양옆에 그 조그만 것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 접어서 여기 한번 풀어볼게. 하고 쌤이 혹시 답지를 걷어도 될까요? 답지 혹시 집에 다 가져왔어? 이름 써서 쌤이 단번에 끝낼 때 돌려줄게. 그건 안 뜯어도 괜찮아. 안 뜯어도 되고. 이름 써서 뭐 바뀌어도 상관없으면 그냥 내도 되고 아니면 네임펜 없으면 한 장 넘겨서 써도 돼. 나눠줄게.
숙제는 그 채점은 안 해도 괜찮아? 응. 답은 쌤이 다음 시간에 불러줄 거라서. 일단 12페이지까지 공부 한번 해보고 13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